사람하고 뭐 생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지지시대가 성칸무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지? 기억나나? 지지시대로 구분하는 기준 가장 큰 기준이 그렇지 생물계의 변화 그렇지 생물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시대를 나눈다고 했고요. 각 시대 생물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눠서 이런 특징점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오늘이 205쪽에 대멸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무슨 원인에 의해서 멸종을 많이 한 시기가 있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와서 한 5번 정도가 돼요. 지지시대가. 근데 생물들이 멸종하는 이유가 뭐 책에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추정할 뿐이지 꼭 이런 원인에 의해서 멸종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본사가 수는 없으니까.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판게아가 있어요. 판게아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렇지 육지 대륙이 움직이다가 한 덩어리가 된 그 땅을 판게아라고 했지. 근데 원래 지구의 대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 한 덩어리 땅을 초대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초대륙 중에 판게아라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냐면은 고생대 말기 요때 한 덩어리가 된 거를 이름을 줘서 판게아라고 한 거네. 근데 왜 판게아가 되면은 한 덩어리가 되면은 생물이 많이 멸종할까? 바다에 사는 육지 먹이를 못 찾아서요. 바다에 살던 애가 육지 먹이를 못 찾아서? 아니 육지 대륙이 한 덩어리가 돼도 바다는 있잖아.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은 그냥 바다에 살겠지. 그리고 육지가 갑자기 이동하지는 않죠. 서서히 천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대륙이 여기 있던 A 대륙이 있다고 해봐. 근데 얘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만약에 요 밑으로 왔어. 다른 대륙들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한 덩어리가 되면서 뭐 이렇게 밑으로 왔어요. 그럼 원래 요 가운데쯤에 있을 때는 더운 지역이 있었지. 적도 지역이니까. 그러면 더운 지역 환경에 맞게 생물들이 진화되어 가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더운 지역 그 생물들이. 근데 이 대륙이 자꾸 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추운 지역으로 좀 내려왔단 말이야. 추운 지역으로 대륙이 내려와 버리면 여기 원래 있던 생물들이 그 온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겠죠. 갑자기 내려오진 않지만 이제 이 생물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생물의 특성이라는 거는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생물들도 약간씩 변해. 유전자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조금씩 변하는데 더운 지역에 살던 생물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유전자 전체가 바뀌고 막 그러진 않아. 그럼 적응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것도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대륙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떨어져 있을 때는 바닷가 보통 이 육지 근처 바닷가에 보면 갯벌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갯벌이나 이런 해안가 생물들이 요게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얘가 합쳐져 버리면 요 바닷가 갯벌의 면적이 많아질까 좁아질까? 좁아지겠지. 얘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면적이 많잖아.
그치, 갯벌 면적이. 근데 붙어져 버리면 겉부분만 있으니까 적어지겠죠. 그래서 해안가 갯벌에 살던 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좀 멸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물들이.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고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고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물들이 멸종한 것들이 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운석 충돌. 운석이 뭐지? 그래서 떠나는 그러니까 우주에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다행히 이렇게 대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우주에 떠다니던 돌조각이나 뭐 이런 암석들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대기하고 마찰 때는 어떻게 돼? 사라져요. 타면서 떨어지니까 거리가 없어지겠지? 하지만 뭐 큰 게 떨어지거나 다 타지 못한 거는 땅에 막 박힌단 말이야. 근데 이 운석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구에 큰 영향이 있겠죠. 네. 얘네 모래에다가 돌을 세게 던지면 모래가 푹 파이면서 쫙 날아가면서 거기 돌 던진 부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 운석들이 떨어지면은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주호는 아까 저랬잖아요. 배웠어요. 네,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석이 떨어질 때 속력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대기하고 마찰 때문에 막 타면서 떨어지니까 거의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그래서 뭐 맞아서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 못 그냥 느끼고 죽잖아요. 맞아서 죽으면 그렇겠지. 맞아서 죽는 애도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뭐 지표면의 변화나 대기에도 또 기후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멸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이라 그러면 뭐 화산이 군데군데 한 개씩 터지는 거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대규모의 화산이 터진다거나 화산이 많이 터지게 되면 지구에 영향이 있죠. 화산 터지면은 화산재. 맞아. 화산이 뻥 터지면 뭐 용암에 의해서 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용암이 흘러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 생물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겠지. 근데 이제 영향이 뭐냐면 뭐 화산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화산재들이 막 하늘에 많이 뒤덮고 있어서 해를 먹어요. 화산재가 되게 가볍거든. 그래서 이게 화산 폭발할 때 날아가면은 천천히 한 몇 개월 동안 천천히 떨어져요. 그럼 이게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고 있으면 햇빛이 제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니요. 못 들어오니까 이 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화산 터지면은 뜨거운 용암 나오잖아요. 그럼 더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기온이 햇빛 차단돼서 떨어져요.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화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다고 하면은 화산재가 많이 뒤덮일 테니까 지구 평균 기온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후에 적응 못해서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겠죠. 뭐 이 밖에도 뭐 다른 영향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영향들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 잘 나오거든. 대강 그리면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고생대, 그 다음 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는데 가로축은 지금 뭘로 써 있어? 시간? 뭐 억년 단위로 시간이 적혀 있고, 세로축은 뭐가 적혀 있니? 생물 과의 수. 생물 과가 뭘까?
종류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종류라고 보면 돼. 근데 중학교 때도 잠깐 나오는데 생물 분류할 때 고양이가 그치. 종속, 과목, 강문, 개라 그래서 가장 큰 단위가 얘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계 안에 무슨 문이 있고 무슨 문 안에 강이 있고 이게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야. 그래서 생물 분류할 때 가장 기본 단계가 뭐야? 종이죠. 무슨 종, 무슨 종. 여기 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주호가 얘기한 것 같이 뭐 고양이과 뭐 이런 거 같이 그러니까 생물 분류하는 한 단계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생물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성칸부리아제 시대 때는 요 앞에서 성칸부리아제 될 거란 말이야. 생물들이 많았니 적었어요. 바다에만 생물이 또 있었고, 그지? 게다가 고생대 되면 생물 수가 어떻게 되니? 생물 종류나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육상 생물도 나타나고, 저번 전에 또 오존층 현상으로, 그 다음에 생물들이 많이 진화하면서, 또 그래서 급격하게 확 증가해요. 근데 지구의 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좀 생물이 많이 줄거나 이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대멸종이라 그래서 몇 군데가 나오고 있니? 세 군데 같은데. 아니야. 대멸종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다 봐봐. 몇 군데? 아 다요? 5군데지? 네. 그래서 고생대만 얘기했을 때 고생대만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나타나고 중생대 때 또 한 군데 정도 그 다음에 생물 종류가 늘어나다가 뭐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 그쪽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알아둘 거는 첫 번째 특징점 각 시대 경계 지점에서는 생물들이 많이 멸종하고 또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 경계 지점 대멸종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시대 안에서도 군데군데 생물의 종류가 많이 준 이런 시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해둘 거 지구에서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가 크게 몇 회? 5번이라는 거예요. 크게 많이 멸종했던 시기가 5번 정도가 있더라. 그리고 각 시대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대멸종이 많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일어난 데가 어디니? 가장 심한 때가 고생대 말기죠.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고생대 말기. 고생대 말기 때 아까처럼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 한개요. 황계야. 황계야가 원인이 좀 컸어요. 네? 그리고 중생대 말기 때는 중생대는 기후가 대체로 따뜻해서 뭐 빙하기 같은 거 여기 빙하기는 안 썼지만 빙하기 같은 게 오지 않았고 공룡들이 중생대에서 살았잖아, 그치? 네. 그때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가 뭐 운석 충돌을 많이 얘기하거든. 뭐 대규모의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내용 알아두시고 생물들이 멸종하면 또 새로운 생물들이 자꾸 진화해서 또 나타나잖아, 그치? 그래서 멸종하는 만큼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물들이 또 진화돼서 또 종류가 다시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의 종류는 다양해질까 아니면 단순해질까? 다양해지죠. 자꾸 진화 들어가면서. 그래서 현재는 지구상의 생물들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다양한 쪽으로 진화되어 갈 거예요. 밑에 문제는 안 풀었었나? 네. 세 문제 뭐 금방 풀었으니까 한번 풀고 넘어가죠. 진짜 문제 풀어온 것 중에 뭐 질문 없니? 풀어오는 게 없었어요. 숙제가 없었나? 네.
여기에 이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다가 많이 졸리면 얘기해. 응? 쉬는 타임이 있나요? 많이 졸리면 자꾸 쉬었어요. 집중해서 봐야지. 자, 진화라는 거는 생물이 적응하면서 몸의 형태나 뭐 성질 같은 게 변해가는 게 진화죠. 진화는 단시간에 일어나니 장시간. 그치. 굉장히 오랜 기간 서서히 변해가는 거지. 장시간 동안. 근데 진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뭐 지구의 환경이 변했을 때 또는 그 생물이 사는 서식지의 환경이 변했을 때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그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들은 자꾸 진화되는 거죠. 근데 생물들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변이라고 해요. 변이한다. 근데 책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누었거든. 유전적 변이하고 비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얘는 과학은 요 단어를 잘 보면은 대강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유전적 변이는 뭐야? 생물이 변했는데, 유전에서. 그렇지, 유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변한 뭐랄까 유전자나 형태가 유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비유전적 변이는 변했는데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유전적 변이는 거기 뭐 앵무의 깃털색이 다양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앵무새 얘기하는 거야. 앵무새도 이제 맨 처음에 진화돼서 이제 태어났을 때 단순했겠죠, 색깔 같은 것도. 네. 근데 걔네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 보호색을 띈다거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색깔들이 약간 다양해지는 쪽으로 점점 진화되어 갔다라는 거지. 네. 근데 그 앵무새의 깃털색은 자손한테 유전이 돼요.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깃털을 갖고 있는 앵무새면은 걔가 자식이 나오면 걔도 무슨 색? 빨간색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가면서 몸의 형태나 성질이 변했는데 그 변한 게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그런 변이를 유전적 변이. 그럼 비유전적 변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손에게 유전이 안 되는 그런 변인데 뭐 책에 나온 것 중에 뭐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가지고 팔 근육이 발달했대. 그러니까 뭐 헬스를 하던 아무튼 운동선수가 막 팔을 단련시켜서 팔 근육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발달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근육이 발달된 아기가 태어나니? 그건 아니죠. 또는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기계에 손가락이 좀 잘렸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손가락이 잘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손가락 없는 자식이 태어나니? 아니죠.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뭐 이렇게 발달한다거나 뭐 몸에 변화가 생긴 것들은 자손에게 유전이 안 되는데 이걸 비유전적 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진화가 일어나려면 생물이 변하는 거 아니야? 변할 때는 자손에게 유전돼야지 서서히 변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화는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진행이 된다. 지금 많이 졸려? 괜찮아? 좀만 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면은 변이의 원인 그래가지고 그럼 변이가 왜 생기느냐? 크게 뭐 두 가지로 봤는데 돌연변이가 뭐지? 변이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변했지. 돌연. 변했다. 그렇지. 돌연이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생물에서 어떤 생물의 한 종류가 있었어. 갑자기 어느 날 특이한 놈이 갑자기 뿅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많이 예를 드는데 왕달맞이꽃이라고 이거 뭐 자주 나오는 예. 달맞이꽃이라고 있어. 달맞이꽃이 원래 꽃이 조그매요. 네. 근데 걔가 이렇게 번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큰 꽃이 큰 왕달맞이꽃이 태어나더래. 그러면 기존에 어떤 특이한 놈이 갑자기 태어난 거지. 네. 근데 이 특이한 놈 왕달맞이꽃이 생식 능력이 있어서 번식. 지 자손들을 계속 번식해가. 그럼 이게 오랜 세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원래는 달맞이꽃들이 전부 다 크기가 작았는데 얘가 번식하다 보니까 원래 작은 애들하고 같이. 큰 애들하고 부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진화되어 가다가 한 가지 종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랑 좀 성질이 많이 다르면서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간단히 적어주면은 부모에게 어떤 말 그대로 특이한 형질의 자손이 갑자기 태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태어났어 돌연변이가. 근데 얘가 생식 능력이 없어서 자손을 퍼뜨리지 못해. 그럼 얘 태어난 안에 죽어버리면 그냥 그 생물은 끝나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식 능력이 있으면 진화되어가는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식세포의 결합이라고 해서, 생식세포가 뭐니? 그럼 생식이 뭐니? 생식. 자식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하고 닮은 자손 낳는 게 생식이야. 자식 낳는 거. 그럼 생식세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렇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세포.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 근데 정자하고 난자가 어떤 것들이 결합할지도 모르거든요. 네.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형질이 좀 달라요.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유전한테 배우는데 형질이 약간 달라. 여자도 난자가 28일 주기로 하나가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질 때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럼 걔네들이 결합할 때 어떤 게 결합할지 모르죠. 그지? 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할지도 모르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식세포들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질의 자손들이 태어나겠지. 그러다가 특이한 놈부터 태어나서 걔가 또 진화되어 가면은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사람 말고 또 뭐라 그러지 이거? 신세대? 아니야, 신세대? 신세대는 뭐 요즘 세대고, 사람 말고 좀비, 그 다음에 그 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는데 뱀파이어? 뭐 뱀파이어? 뭐 이렇게 나중에 특이한 놈이 자꾸 형질이 변하다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럼 아직 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진화, 유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들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화설이 나오는데, 생물들이 진화할 때 진화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과정에서 저런 거 배웠을 거야. 뭐 자연선택설, 뭐 돌연변이설, 격리설, 그다음 뭐 용불용설, 뭐 이런 것들 배웠거든. 저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나? 들어보 봤니? 했어요. 했잖아. 저는 아, 주어 아직 안 했나?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지나가는 대표적인 설이 자연선택설이에요. 자, 자연선택설. 자연선택설에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좀 알아둬야 돼. 자, 맨 처음에 봐봐, 여기까지 보고 잠깐만씩 해봐. 과잉 생산, 그 다음에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크게 봐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게 자연 선택설인데 누가 주장했다고? 책에 나온 거지? 답이 다윈. 네? 다윈 유명하지? 네. 응. 사회진학이 답이 있을 건가요? 거기하고도 관련 같은 사람인가? 모르겠다. 그것까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기린으로 많이 예를 들어요. 네. 봐봐, 과잉 생산. 기린이 번식했어. 그래서 자손들을 많이 퍼뜨렸어. 근데 얘네들이 번식해 가면서 자식들을 낳다 보면 유전자들의 약간 변이가 일어나겠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그치? 네. 그래서 목 긴 기린, 목 짧은 기린, 목 중간인 기린, 막 여러 가지 기린들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진화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변이 된 거죠, 변이 돼서. 그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서식지 경쟁이나 뭐 먹이 경쟁이나 배우자 경쟁이나 뭐 여러 가지 경쟁들을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살기 위해서 먹이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먹이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목 긴 기린하고 목 짧은 기린 중에 누가 살아남기 유리할까? 목 긴 기린, 그치? 왜? 목 긴 기린 나무를 잘 먹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따먹을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생존 경쟁하다 보니까 적자 생존이 뭐냐면 우수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런 거지. 네. 그래서 경쟁하다가 목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럼 그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목 짧은 기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겠죠. 네. 목 긴 기린만 남아서 현재 선택이 돼서 현재 살고 있는 기린은 목 긴 기린들밖에 없다.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거쳐서 생물이 진화한다. 이게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고요. 기린 말고 다른 얘들도 이제 뒷장이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보자.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 들어가지고 한계점이라는 건 뭐야? 한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 설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설에서 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당시 뭐 다윈이 자연 선택설 얘기할 당시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거든, 옛날이라서. 그래서, 뭐를 밝히지 못했냐면은, 이거,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자식을 낳다 보면은 자꾸자꾸 뭐 유전자나 뭐 형태가 자꾸자꾸 변이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변이가 왜 일어나는지 지금은 알고 있지.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의 정자에 들어있는 유전자하고 여자의 난자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결합을 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유전자 두 개가 쌍을 지으면서 그 사람이 형질을 나타내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 자식을 아빠 반, 엄마 반 정도를 닮겠지, 그치? 그럼 그 자식은 원래 있던 아빠하고 엄마하고 성질이 비슷하긴 하지만 반반씩 닮았으니까 약간씩 변하는 거지. 네. 그런 원리들을 이제 설명을 못하고. 그 다음에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되는지
유전되는 원리도 이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정자난자 결합해서 뭐 유전자 전달되고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았었고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한계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 꼭 알아두시고요. 조금 찾다가 요 자연 선택설에 또 다른 예들, 잘 나오는 예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작할게요. 저기는 조금 누워있고. 해도 돼?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자연 선택설의 대표적인 예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자연 선택설에 크게 거기 핀치세라고 들어봤니? 핀치세? 갈라파고스 분도의 핀치세. 들어봤어? 배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남모양적 별고 들어본 적 있니?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내성세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예들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갈라파고스 분도의 핀치세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 꺼. 아니 그냥 눈에 와가지고. 꺼 그냥. 안 춥지? 꺼요 꺼. 자 보자. 자연선택설 단계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이거 꼭 외워야 돼. 자연선택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과잉 생산. 그 다음 개체라는 게 생물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래. 개체들이 변이가 일어난다. 다음이 이런 개체들 사이에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우수한 놈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라는 게 좀 좋은 말은 아니라서 이게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좀 나쁜 점이죠. 사회 나가서도 이제 우수한 놈이 살아남고 뭐 잘 살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생물로 선택이 되더라 이건데, 자, 맨 첫 번째 예로 핀치 생물. 옛날에 갈라파고스 분도라고 이렇게 큰 섬이 있었어요. 거기 핀치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손을 번성해 간 거야. 응? 번성해 가면서 변이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이가 일어났냐면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변했어. 먹이의 종류에. 그래서 원래 이 섬에 뭐 선인장도 열리고 열매들도 있고 뭐 나무 그 열매 안에 씨들도 많이 존재하고 그다음 뭐 곤충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핀치새들이 얘네들을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으로 막 변이가 생기더래. 근데 어느 날 이 갈라파고스 군도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섬이 쪼개지더래. 이렇게 쪼개져서 서로 떨어졌어요. 섬이 떨어졌는데 이 섬의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생물들의 또는 뭐 이런 곤충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거든. 그래서 이 섬에는 선인장들이 많이 있더래.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그러면 원래 핀치새가 부리 모양이 여러 가지였잖아. 네. 여러 가지였는데 이 여러 가지 부리 모양을 갖고 있는 새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것들을 잘 먹을 수 있는,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새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 멸종. 도태되겠지, 멸종하겠지, 그치?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가 우수한 놈, 선인장을 잘 먹을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이섬에 한 가지 종으로 진화되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 섬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더래. 그럼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는 핀칫새만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진화되어갔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런 게 이제 핀칫의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지?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모양 적혈구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정상 적혈구인데 정상 적혈구하고 남모양 적혈구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 같이 둥글둥글해요. 남모양 적혈구는 말 그대로 낫같이 뾰족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하는 역할이 산소 운반을 하잖아, 그치? 산소 운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좋을 것 같니? 얘가 크기도 크고 산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얘가 산소를 많이 품고서 우리 세포들한테 잘 공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은 얘가 좋아요. 그럼 얘는 산소를 운반하긴 하지만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이 좋다에 받는 말은 뭐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빈혈이 뭐야?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거지. 근데 머리가 띵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연탄가스 마시면은 머리가 술 먹은 거 같이 띵해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얘는 산소 운반 능력이 좋으니까 악성빈혈이 잘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얘는 산소 운반 능력이 안 좋으니까 악성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는데 누가 옮기지? 모기가 옮기죠. 말라리아.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 중에도 군대 가가지고 저쪽에 최전방에 가고 여름에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렸다? 어떻게 됐어요? 그 군에도 병원이 있으니까 치료받아요? 치료받지. 뭐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학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거의 치료제 많이 써가지고 많이 낫죠. 말라리아 혹시 걸린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요. 얘는 없는데 얘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로 갖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없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많이 죽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선택.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가 변해가는 거야. 이 저항성을 갖는 쪽으로. 근데 저항성을 가져서 좋은데 빈혈을 걸릴 수가 있지. 근데 빈혈 걸린다고 죽지는 않잖아. 근데 말라리아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 거기도 의약품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전 지역이 그런 건 아니고 그 적도 지방 근처에 그 지방이 조금 심한데 그래서 말 그대로 뭐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몸 안의 적혈구가 일단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 그 중에서 이제 서로 변이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정상 적혈구하고 남모양 적혈구 변이가 일어났어.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살아남기 위해서 지내오다가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는 낭모양적 교육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겠지. 그래서 앞으로도 말라리아 모기가 별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아프리카 지역은 낭모양적 교육을 갖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낭모양적 교육에 관계된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생들이라고 있어요. 항생제가 하는 역할이 뭐니? 항생제가 뭐야? 생물을 제거다. 생물이 제거해? 그럼 사람도 제거해? 아니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거 죽이는 물질이 항생제야. 네? 세균. 그래서 니네가 어디 염증이 나거나 몸에 세균들이 침투해서 몸이 아플 때 항생제 투여한다 그러잖아. 항생제 약 주고 또는 주사 맞고. 자, 항생제 내성은 뭐야? 내성은 이제 아무렇지 않은 거죠. 적응이 돼서 걔가 항생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생제에서 죽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그림 같은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일반적인 세균하고요, 일반적인 세균들이 있고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몸에 또는 뭐 어떤 생물 몸에. 그럼 이제 세균들이 번식하니까 그 생물 몸에 그 생물이 아프겠지. 사람이라도 아프겠지. 그래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거야.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를 투여를 받았어. 그러면 정상적인 세균들은 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죽어요. 자꾸 죽어버리겠지. 항생제라는 환경이 변했으니까. 네. 근데 항생제 내성 세균은 얘 견딜 수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그러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았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 지 자손을 자꾸 번식을 시켜서 또 번성에 가겠지. 그럼 이걸 자연선택설의 원리에 의하면 세균들이 과잉 생산, 자손들을 퍼뜨려 갔어. 사람 몸 안에서. 그러면서 변이가 일어났어. 원래 정상 세균하고 내성 생기는 세균하고 막 변이가 생겼어. 근데 항생제라는 환경이 변하면서 얘네들이 살아나다가 누구만 살아남아? 내성 세균만 살아남아서 선택이 돼서 그 사람 몸에서 또 번성해 가겠지. 번식해 가겠지. 이런 것들이 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설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선택설은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네, 213쪽에 보면은 생명체 출현 가설 그래가지고 얘도 좀 알아야 돼. 이거 쓸 거 있니? 얘는 좀 적어두고 싶지 않니? 네? 다른 건 책이 있다가 또? 여기도 책이 있나? 필요한 거는 그냥 항상 적어야지. 가능하면 다 적는 건 좋은데 여기 부분은 뭐 크게 적을 건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지우개 몇 좀 더 올게요. 가정. 그렇지, 가정이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일어났을 것이다. 뭐 가정하는 뭐 이 설. 그래서 가설이라 그러면은 확정된 게 아니야. 확정이 되면은 이제 뭘로 바뀌면 이론이라고 이론. 응? 그래서 니네 전에 판구조론 그런 거 들어봤지. 네. 판구조론은 이론이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설들이 있어? 뭐 대류이동설, 뭐 멘틀 대류설, 뭐 해저확장설,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가설이야. 자, 생명체 출현 가설.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거에 대한 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화학진화설이 있어요. 화학진화설은 뭐냐면은 화학 반응을 하면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거거든. 간단히 얘기해서 무기물이 있었어 지구에. 무기물이 반응을 했더니 간단한 유기물이 됐대. 요 간단한 유기물이 또 반응을 해서 복잡한 유기물이 됐대요. 그리고 복잡한 유기물에 뭐 막이 생기고 뭐 유전 물질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다. 뭐 세포가 탄생했다. 최초 생명체는 거의 단세포겠지?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럼 무기물하고 유기물. 예전에 선생님 수업 노래 다 들었으니까 한 번씩은 얘기해 줬을 텐데. 무기물은 뭐야? 뭐 나누는 기준이 좀 여러 가지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무기물은 탄소가 없거나 한 개 정도 갖고 있는 걸 무기물이라고 하고 유기물은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자, 그렇지? 네. 뭐 탄소가 2개 이상. 그러니까 탄소 개수가 많은 게 유기물이야. 그럼 물은 어디에 들어갈까? 무기물이죠. 물은 H2O니까 탄소 없잖아, 그렇지? 네. 메테인은 어디 들어갈까? 메테인이 CH4니까 탄소가 하나잖아. 무기물 쪽에 들어가요. 암모니아 어디 들어갈까? 탄소 없죠. 무기물이야. 포도당은 어디 들어갈까? 탄소 되게 많잖아. 유기물 쪽으로. 그냥 필요한 거 다 적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세포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설인데 옛날 지구에 원시 지구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이런 기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생명체들은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탄소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생명체들이. 앞에서 배웠었나? 그래서 옛날에 메테인에서 이 탄소가 와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생명체 재료가 됐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질소가 들어있지.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세포는 단백질이 성분이 많잖아요. 그치?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단백질로 이제 변해가는데 그래서 여기 암모니아가 무기물이야. 얘가 반응을 했더니 대표적으로 아미노산 앞에서 한번 배웠잖아. 구조 기억나니? 탄소 주축으로 해서 뭐 수소 한쪽에 있고 겹사슬이 있고 이거 원소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카복시기 안 배웠나? 아미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있는 게 아미노산이거든. 그럼 얘는 탄소가 많아요. 요 겹사슬 자리에도 탄소가 막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무기물에서 반응해서 간단한 유기물이 되고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이 아미노산들이 막 연결되다 보면 탄소가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 복잡한 유기물이 되고 얘를 재료로 해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한다. 말 그대로 화학 반응에서 이런 것들이 화학 진화설이고 그 다음에 심해 열수구설이라고 있어요. 심해가 뭐야? 뭐 깊은 바다, 그치? 열수구 바다가 있어요. 깊은 바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돼? 지하에 있던 물질이 나오겠지. 지하에 있던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나왔대요. 근데 이 화산 터진 지역은 열도 풍부하고 에너지도 풍부하겠지. 너네 보통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가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 잘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무기물들이 지하에 있던 게 솟아나왔는데 풍부한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니네 전 시간에 또 배웠듯이 성과물이 할 때 최초 생명체가 나타나고 어디서 태어나다 그랬어? 바다에서.
바다에서 태어났지? 맞아요? 썬커 문제 할 때? 어? 최초 생명체. 바다에서 태어났지? 네. 아직 육지는 오존층 형성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 생명체가 나온 걸로 봐서 이런 설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기원설이라는 게 있어. 우주기원설. 이거는 뭐냐면 생명체 재료가 우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우주에 뭐 운석 같은데 유기물이 들어있어서 이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이 들어있어서 얘가 떨어졌는데 그럼 우주에 있던 이 유기물이 떨어져서 생명체의 재료가 되면서 여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보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지금 설명했지만 이 중에 누가 맞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뿐이에요. 자, 거기 문제 이제 뒷장까지 문제가 있어요. 1등급 도전까지 좀 해와. 알았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숙제도 내줄 테니까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질문 있니 혹시? 질문?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